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산불 브리핑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의 산불 대책, 그리고 지난 봄철에 저희가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에 약 대형 산불이 10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이 한 11건이 있었는데, 그걸 교훈 삼아서 저희가 준비한 초대형 산불 방지 대책을 함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산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제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이제는 산불이, 과거에는 봄하고 가을에만 이제 산불이 발생이 됐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그야말로 집중호우 내릴 때 빼놓고는 거의 연중 이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도 이제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12월 하순 1월까지도 계속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산불은 가을철 1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6월 한 중순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대형 산불로 뽑는 게 100헥타 이상을 저희가 대형 산불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한 두 건 내지 세 건 나는데, 이제 올해는 11건이 지금 발생이 돼서 앞으로 대형 산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연중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적으로 봐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24,000헥타인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서울시 면적이 6만 헥타인데요. 한 2분의 1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보면 주로 제일 많이 나는 게 농산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쓰레기 태우기입니다. 쓰레기 태우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는 이제 논밭두렁 태우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전원주택이고, 그 다음에 숲속에 여러 가지 그 산양삼을 비롯해서 농작물을 많이, 임산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용접을 많이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용접을 많이 하는데, 용접에서 나오는 불티가 바람이 불면서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담뱃불을 그냥 무심코 던지는 행위, 이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자연 발화는 원인으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산불 발생 시기도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이렇게 봄하고 가을에 있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가을철 산불은 한 10%, 전체 발생 건수로 하면 가을철에는 한 10%, 그 외에 봄을 비롯한 겨울, 그 다음에 초여름까지 그게 한 90%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그러면 이제 여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국립기상과학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환경계획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그야말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점점 더 극한 산불로 변화될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면 2000년 이후에 6월 발생 위험수도 그야말로 30%에서 50%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5월 말 되면 산불이 거의 안 났습니다. 근데 올해도 대형 산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형화되고 연중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올해 봄철에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산불 진화 인력 장비가 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저희가 이제 봄철에 헬기 가동률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한 7, 80%까지 됐는데, 겨울에도 이제 산불이 아까 제가 눈이 안 오니까 12월, 1월, 2월 계속해서 이제 11월부터 시작된 산불이 봄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실제로 가장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 4월, 5월에는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야간에도 정비를 좀 해서 가동률을 올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도 지금 이제 헬기로 하고 있는데, 산불에 집중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가능하면 지상방제 또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로 점점점 이렇게 변화시키고, 헬기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는 조금 더 줄여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상 진화 인력들이 여러 가지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울진에 9박 10일, 또 양산에 밀양에 3박 4일,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그 진화 인력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도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산림 경영의 필수 기반 시설인데, 산불이 나면 위에서 헬리콥터가 공중 진화를 하고, 동시에 임도를 타고 가서 산불 진화차가 물을 뿌리면 동시에 공중과 지상 간에 입체적인 산불 작전이 돼야 효율적으로 꺼지는데, 임도가 저희가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중 진화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상 진화 대원들이 가고 있지만 실제는 임도가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이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헬리콥터에서 보니까 50년 만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수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있는 산불은 제가 헬기를 타고 보니까 울진 같은 데는 담수 지역이, 큰 담수 지역이 한 3, 4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수하는 데 필요한 거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2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가두기 사방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이동식 또 물 가두기 시설을 이동식으로 지금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 담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중장기적인 거지만 현재 저희가 침엽수림하고 화렵수림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임야에 침엽수가 조금 많은데 한 3분의 1, 그 다음에 화렵수가 한 3분의 1,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섞어져 있는 혼유림, 혼합림이 한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하는 것도 조금 또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소나무의 경우에는 전체 산림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취약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고유 향토 수종이고 자생 수종이고 여러 가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후, 토양 이런 거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를 계속해서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을철에는 우선적으로 강화된 이제 산불 대응 단계를 적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형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약 3,000헥타 이상은 그때그때 산림청이 중심이 돼서 소방, 군부대, 우리 민간 헬기 등을 통해서 진화 자원을 총 동원해야 되겠다. 저희가 갖고 있는 헬기가 47대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72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국가기관, 군 헬기 합하면 총 동원할 수 있는 헬기 자원이 한 200대가 좀 넘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총 동원해서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부처 간 협조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법률상으로 2개 시군의 이상이 되면 시도지사가 지휘를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이 보좌관을 저희가 지방산림청을 시도지사 보좌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봄철에 보니까 원전, 그 다음에 LNG 뭐 이런 등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산불 방지가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한전을 비롯한 한전 자회사 관계자들을 합동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산림 관리를 좀 더 강화해 보려고, 또 이격거리, 그 다음에 소화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해서 조금 시기는 좀 연장해서 11월 중에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초대형 산불 대책이 크게 예방 감시, 진화 대응, 복구 복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산불 위험 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산악기상 관측망을 저희가 현재 지금 전국의 주요 산에 464개소의 기상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각종 온습도, 풍향, 풍속 이런 걸 가지고 한 10여 개 인자를 통해서 기상청하고 합동 저희가 지금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갖고 있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한 600여 대가 훨씬 넘습니다. 저희 거하고 해서 융복합을 해서 산불 위험 예보제를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봄철에 저희가 예측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한 87%의 예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7년 되면 620개소로 늘리면 예측도는 약 90%를 좀 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고 요걸 전문적으로 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해 예측 분석센터, 이게 이제 산불 그다음에 산사태 두 가지 산림재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봄에는 가을에는 이제 산불 예측 분석센터, 여름에는 산사태, 이렇게 해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이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위험 예보를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각 산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인데, 소각 산불이 없는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산림청장이 표창하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CCTV를 전 주요 숲에 산림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좀 하고, 요건 이제 전부 CCTV가 산불 재해 상황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농림위성이 2025년 2월에 이게 저희가 발사가 되면, 요게 이제 3일에 한 번씩 한반도 상공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굉장히 산불 예보하면서 또 산불의 사전에 탐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했던 수십 년간의 산불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중, 그 다음에 지상 진화 자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 확산을 어떻게 가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진화 자원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희 산림청 본청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이 한 부서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은 현재 있는 산림보호국을 산림환경보호국하고 산림재난관리국으로 지금 분리해서 산림재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까지 산림재난부서를 보다 좀 인력, 장비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재난 교육 훈련 센터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역량을 좀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강원도에는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가 있는데 경북 동해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 동해안에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이것도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불 예방 숙각국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숙각국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산불에 조금 취약한 지역에 있는 숲을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연료가 지금 적어든다 해서 요 산불 예방 숙각국기를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침엽수 위주의 숲을 침엽수와 화렵수와 같이 하는 내화수림대 조성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임도가 평상시에는 산림 경영의 인프라지만 임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울진에는 임도가 있었기 때문에 200년에서 500년 된 소나무 8만 5천 그루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밀양은 임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760헥타르의 산을 다 소중한 숲이 잿더미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높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임도 확충하고 두 번째는 사방댐이 원래는 산사태 예방이지만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물을 가두면 실제로 저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가두기 사방댐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요 문화재 위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는데 소화전하고 요거는 국가 주요 시설에는 저희가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국가 중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화 시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벌칙을 강화하려고 현재 개정안이 나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요번 정기국회 중에 이제 심의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헬기가 저희가 이제 산림청 헬기는 지금 47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점점점 초대형 위주로 소형 헬기는 좀 더 이제 없애고 초대형 헬기로 좀 그다음에 대형 헬기 위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 30년 된 이상 헬기가 지금 러시아제 까무프 헬기가 한 반 정도가 30년 이상 된 헬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대씩 바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초대형 헬기 8,000리터짜리를 지금 이제 저희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이게 제작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계약한 초대형 헬기가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한 대가. 한 대를 이제 추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경 한 대, 내년에 또 한 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초대형 헬기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산림항공본부의 원주에 있고, 11개의 지역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어서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내년에 철원에 DMZ 근처에 산림항공관리소가 하나 더 생기면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임차 헬기가 우선적으로 30분 이내에 출동을 하고 저희 헬기가 바로 50분 이내에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산불이 지금 문제인데요. 야간 산불은 현재 수리온 헬기가 야간에 뜰 수 있는 헬기인데 이것도 좀 연차적으로 대폭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이것도 인력을 좀 확충해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의용 소방대처럼 저희도 지금 산림조합, 영림단, 임업인 이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그 산림에 굉장히 지리가 밝습니다. 이번에 제가 밀양에 있을 때도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는데, 그래서 혹시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우, 그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에 준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가 지금 국비 지원이 재해 대책비로 나간 적은 있는데
지금 전액을 지금 지방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건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산림보호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올해 같은 경우 72대 헬기가 100% 전부 지방비로 내는데 저희가 임차 헬기를 국고로 40%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재부의 국고 보조 사업 적정성 심사도 8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내년 예산이 끝난 다음에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선 급한 데부터 40%의 보조금을 주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화되고 있고 6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되고 있어서 6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기관, 지자체, 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6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금 연장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연계해서 임차 헬기, 산불 진화대 이런 것들이 다 요 기간에 따라서 전부 예산이 확보돼야 산불을 끌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5월 말까지 예를 들어 돼 있으면 6월부터에 있는 이 임차 헬기라든가 각종 인건비가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가 당장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6월 15일까지 좀 연장을 해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거를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상진화 장비인데 공중진화 장비, 그 다음에 고조익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나라 여건상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금 고정익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진화차, 그 다음에 드론에 의한 드론이 저희가 한 260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쓰고 전문적으로 산림항공본부에 진화팀이 차량하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게 10개 팀이 지금 번역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이제 대폭 늘려서 야간 산불에 도래되면 요게 드론 산불 진화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에어로졸 가지고 드론으로 이 야간에 뿌리면 진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나와서 하고 있고, 사실은 소화탄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가축,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드론에 의한 이게 소화탄 또 기타 여러 가지는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소화탄보다는 에어로졸 가지고 드론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동용 물주문, 뒤에서 사진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고지대의 지상진화뿐만 아니라 공중진화도 물 담수 지역이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요 이동용 물주머니 요것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산불 확산 지연제 리타전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밀양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에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뭐 산불 확산 지연제를 썼는데 원래 효과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산불 확산 지연제도 함께 쓰는 걸, 일부에서 뭐 환경 파괴, 뭐 환경 오염 우려를 하는데 이건 이미 다 저희가 검증을 해서 환경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상 위성 자료, 아까 제가 2025년에 농림 기상을 이제 우리가 발사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예보 시스템도 보다 정확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지금 고성능 진화타인데 제가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니까 돈은 한 8억 정도 한 대 가는데 이게 거의 전천후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일제 벤츠인데 요걸 한번 이제 계속 써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요 장비를 대폭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동형 물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더 우리가 이제 헬기로 이게 3초 만에 물 충전해서
고지대로 가서 이게 물 공급원으로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복구인데요. 복구에 대해서는 뭐 우리 기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각각의 산주냐, 임업인이냐, 지역 주민이냐, 환경단체냐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이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피해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서 인공위성 드론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에 우리가 동해안 산불을 비롯한 대형 산불 피해지는 5번에 걸친 현장 조사,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복구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찍은 데는 한 2년, 3년, 피해가 큰 데는 한 5개년 계획으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가하고 농경지 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게 응급 복구를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는 이제 항구적인 건데, 근본적으로는 나무를 심는 인공복구, 사방사업하는 인공복구, 가만 놔두는 복구. 근데 저희가 20년간 고성산불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고성산불은 52% 인공복원, 48% 자연복원 했는데, 20년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복구지는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연복원한 데는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느 게 뭐 맞다 이렇게는 못하고 지형지세에 따라서 인공복구하고 자연복원을 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경제림 생활권 주변은 이제 큰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역 멸종위기 이런 데는 생태복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은 그동안에도 연중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대책, 그리고 겨울과 봄으로 계속 이어지는 산불에 큰 산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